비명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에서, 복도에서, 천장 위에서 끊임없는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살려줘. 제발, 그만. 아파, 제발. 한국어였습니다. 전부 한국말이었습니다. 10명, 20명, 아니, 그 이상인 것 같았습니다. 트렌트 백스터 30년간 대영 제국의 방패로 살아온 전직 해병대원입니다. 바그다드에서 총탄을 뚫고 헬만드에서 폭탄을 피하며 살아남았던 남자였죠. 그런데 지금 그는 캄보디아 밀림 속 이름 모를 건물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서류, 완벽한 제안, 완벽한 사기였습니다. 철조망, 무장경비, 쇠창살. 이건 회사가 아니라 수용소였습니다. 그의 조국은 침묵했습니다. 외교 경로를 통해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들리는 그 한국어 울음소리가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왜 조직원들은 한국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얼굴이 굳습니까? 코리아 정부 움직인대. 이번엔 진짜야. 캄보디아까지 왔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트렌트 백스터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국경을 넘어 그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걸 말입니다. 총구가 제 이마를 짓눌렀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린 게 느껴졌습니다. 30년 해병 때 수십 번의 전투, 그 어디에서도 이런 공포는 없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48시간 전, 저는 템즈강이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따르며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트렌트 백스터, 영국 런던 출신입니다. 30년간 영국 해병대에서 복무했고, 전역 후에는 국제보안 컨설턴트로 활동했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세계 곳곳의 위험 지역을 다녔습니다. 위험을 평가하고 기업의 안전을 책임지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 제가 지금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의 허름한 건물 안에서 총구를 맞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시작은 이메일 한 통이었습니다. 글로벌 투자회사에서 온 제안이었죠. 캄보디아 지사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금은 5만 달러, 기간은 3개월, 조건도 완벽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회사 등록증, 사업자 번호, 현지 정부 허가증까지 전부 있었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석 티켓, 5성급 호텔 예약, 전용 차량 픽업까지 준비돼 있었죠.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구에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정장을 입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차는 고급 세단이었어요. 시아누쿠빌까지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프놈펜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활기찬 거리, 오토바이들, 평범한 풍경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줄어들고 나무가 많아졌어요. 도로도 좁아졌습니다. 포장도로에서 비포장도로로 바뀌었죠. 이 길이 맞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곧 도착합니다. 운전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공손함이 사라졌죠. 본능이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의 본능이란 게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육감 같은 거죠. 30년간 전장에서 단련된 본능이 지금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앞에 건물이 보였어요.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마다 쇠창살이 박혀 있었죠. 주변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게 투자회사라는 겁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남자가 다가왔어요.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내려.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내렸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한 명이 제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다른 한 명이 제 몸을 수색했어요. 여권, 휴대폰, 지갑, 전부 압수당했습니다. 들어가. 건물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어요.
형광등이 깜빡이고 벽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났죠.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본 광경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컴퓨터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각 컴퓨터 앞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젊은 남자들, 여자들, 모두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눈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죠. 그들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립트를 읽으며 누군가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야. 돈 좀 보내줘. 급해. 투자하면 3개월 안에 2배로 돌려드립니다. 사기였습니다. 전화 사기 공장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긴 투자회사가 아니라는 걸. 이건 인신매매 조직의 사기 공장이라는 걸 말입니다. 경비병이 저를 밀었습니다. 빈자리 앞에 앉혔어요.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화면에 스크립트가 떴죠. 하루 100통. 못하면 밥 없어.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에 총구를 겨눴어요. 이해했어? 차가운 금속이 이마를 짓눌렀습니다. 방아쇠에 손가락이 걸린 게 느껴졌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포로가 됐다는 걸. 48시간 전에 샴페인이 성공의 기쁨이 전부 환상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여긴 지옥이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은 감옥이었어요. 3평 남짓한 공간에 2층 침대 4개가 빼곡했습니다. 8명이 한 방을 썼죠.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문은 밖에서 잠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죠. 군 시절 가장 힘든 훈련 속에서도 이런 절망은 느껴본 적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일어나. 경비병이 문을 두드렸어요. 일어나지 않으면 곤봉으로 때렸습니다. 세면장은 하나였습니다. 8명이 10분 안에 씻어야 했어요. 물은 차가웠고 비누도 없었습니다. 식사는 죽이었습니다. 묽은 쌀죽에 소금 한 꼬집, 그게 전부였어요. 6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스크립트가 떴어요. 하루 목표는 100통, 성공은 최소 5건이었죠. 시작해. 감독관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곤봉을 들고 있었어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맞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투자 상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기였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오전 10시쯤 옆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20살쯤 돼 보였습니다. 책상에 얼굴을 박고 쓰러졌죠. 감독관이 다가왔습니다. 발로 차며 깨웠어요. 일어나. 남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감독관이 곤봉을 들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도구였어요. 돈을 만드는 기계였습니다. 점심은 또 죽이었습니다. 먹는 시간은 10분이었죠. 오후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전화를 계속 걸었어요. 손가락이 저렸고 목이 쉬었습니다. 오후 3시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엄마, 나야. 돈 좀 보내줘. 제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이 번호로 보내주면 돼. 급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비명이 들렸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둔탁한 소리, 울음소리, 그리고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었죠. 저녁 6시 작업이 끝났습니다. 감독관이 실적을 확인했어요. 저는 93통을 걸었고 4건을 성공했습니다. 목표에 미달이었죠. 내일은 100통 채워. 경고였습니다. 저녁은 또 죽이었습니다. 이번엔 김치 한 조각이 있었어요. 상한 김치였지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이게 3개월이나 계속된다는 겁니까?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기 온 사람은 나가지 못한다는 걸 말입니다. 그때 옆 침대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한국 사람 많아요. 젊은 남자였어요. 아까 한국어로 전화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한국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제가 작게 물었습니다. 20명쯤요. 아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매일 새로 들어오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표적입니까? 가족이 돈 보내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가족한테 연락하면 무조건 돈 보내준대요. 그래서 제일 쓸모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족을 이용하는 겁니까? 당신은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취업 사기요. 호텔 일자리 준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로 끌려왔어요. 벌써 2달째예요. 2달이었습니다. 그는 2달 동안 이 지옥에서 버텨왔던 겁니다. 탈출한 사람은 없습니까? 시도한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탈출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해병대 경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긴 전쟁터가 아니었어요. 이건 서서히 무너지는 지옥이었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병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쪽 움직임 있어. 조심해. 뭐? 또? 응. 이번엔 진짜 올 수도 있대. 한국 정부. 신경 안 써. 절대 안 움직여. 그들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쪽 움직임. 한국 정부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작은 희망 같은 게 가슴 속에서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작업 시작, 저녁 6시에 끝났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전화를 걸었죠.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이 빠졌어요. 거울을 보니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입술이 갈라졌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정신이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탈출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그런 생각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비병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전기를 자주 확인했고 창밖을 계속 살폈죠. 뭔가 있어. 옆 침대에 한국 청년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어요. 26살 서울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날 오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업 중에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건물 전체가 암흑천지가 됐습니다. 움직이지 마. 감독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10분쯤 지나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어요. 경비병들이 더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제게 다가왔어요. 얼굴에 흥분이 어려 있었습니다. 들었어요? 뭘 말입니까? 복도에서 경비병들 대화요.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에 왔대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찰이요? 여기까지. 네. 코리안 데스크라고 하더라고요. 실종자 찾으러 온 거래요. 코리안 데스크.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까? 국경을 넘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올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군인의 감각입니다. 작전이 시작됐어요. 정전, 경비병들의 긴장, 전부 신호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30년 해병대에서 배운 게 있었어요. 작전 전의 분위기, 이런 건 느낌으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경비병들이 계속 순찰을 돌았습니다. 새벽 2시쯤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였어요.
경찰차 사이렌 같았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들려요?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네, 들립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쇠창살 사이로 밖을 내다봤죠.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었어요.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죠. 태극기였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게 뭡니까? 민준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태극기입니다. 한국 국기요. 정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들이 왔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움직인 겁니다. 국경을 넘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때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폭음이 들렸어요. 무언가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경보음이 울려 퍼졌죠. 비켜. 경비병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전부 엎드려. 우리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긴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당국의 합동 작전이다. 한국어였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 또렷한 한국어였어요. 모든 인질은 안전을 보장받는다. 저항하지 마라. 민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왔어요. 정말 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해병대 경력, 수많은 작전을 경험했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구조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인 줄 몰랐어요.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 고함 소리, 비명 소리가 뒤섞였어요. 그리고 우리 방 문이 열렸습니다. 괜찮습니까? 한국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가슴에 태극기 패치가 붙어 있었어요. 민준이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울면서 안겼죠. 저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대체 어떤 나라길래 국경을 넘어서까지 자국민을 구하러 오는 겁니까? 그날 저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국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서너 명이었습니다. 검은색 전술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있었죠. 가슴마다 태극기 패치가 선명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다친 사람 있습니까? 한 경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지만 따뜻했어요. 민준이 대답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에 부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경찰이 저를 바라봤어요. 외국인이십니까? 네. 영국인입니다. 트렌트 백스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 건물을 수색 중입니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 한국어로 빠르게 보고했습니다. 얼마나 체계적입니까? 30년 해병대에서 수많은 작전을 봤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그들은 경찰이었지만 움직임은 특수부대 수준이었죠. 복도로 나갔습니다. 경찰들이 각 방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피해자들을 하나씩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해 엎혀 나왔고 어떤 사람은 들것에 실려 나왔죠. 건물 밖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경찰차가 10여 대 있었어요. 구급차도 5대쯤 됐습니다. 캄보디아 경찰도 있었고 한국 경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영국 국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다른 나라의 국기를 보며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한 경찰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천막 안에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검진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가 제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 맥박, 체온을 쟀습니다. 영양실조 증세가 있습니다. 탈수도 심하고요.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봐주세요. 아닙니다. 당신도 환자입니다. 그는 단호했습니다. 링거를 꽂았어요. 옆에서 민준이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그도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믿어지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뭐가 말입니까?
정말 왔다는 게요. 포기했었거든요. 여기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왔어요. 한국이 저를 찾으러 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한국 경찰 지휘관이 다가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경감이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트렌트 백스터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한국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김태현 경감입니다. 먼저 구조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김경감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건 캄보디아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서 합동작전을 펼쳤습니다. 국경을 넘어서까지 말입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한다. 하지만 그건 자국 영토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달랐습니다. 국경을 넘었어요. 외교적 위험을 감수하고 작전을 펼쳤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왜냐고요? 김경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국민이니까요. 어디에 있든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평생 군인으로 살았어요. 국가를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제 조국은 저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 몰래 영국 대사관에 전화했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이런 답변이었죠. 외교 절차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요?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었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절차보다 생명을 택했어요. 외교보다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무기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나라라는 걸 말입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구조된 사람들이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저도 탔습니다. 민준이 제 옆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그 건물이 보였어요. 일주일간 저를 가뒀던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준 건 작은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푸놈펜 시내의 국제병원이었어요. 깨끗했습니다. 하얀 벽, 밝은 조명, 소독약 냄새가 났죠. 일주일 만에 맞는 문명의 냄새였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누우세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에 링거를 꽂았어요.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심한 영양실조입니다. 며칠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2인실이었어요. 옆 침대엔 민준이 누워 있었습니다. 트렌트 씨. 민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네, 끝났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믿기지가 않아요. 아직도 꿈 같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푸놈펜 시내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기적 같았어요. 오후 김태현 경감이 병실에 왔습니다. 상태는 어떠십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는 의자에 앉았어요.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설명했어요. 이메일, 계약서, 공항, 그리고 납치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완벽한 사기였습니다. 서류도 완벽했고 절차도 정상적이었어요. 네, 그들은 매우 조직적입니다. 국제적 범죄 조직이죠. 김경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조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83명을 구조했습니다. 한국인이 31명, 나머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고요. 83명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속았고 갇혀 있었던 겁니다. 다들 무사합니까? 대부분 무사합니다. 몇 명은 중상이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트렌트 씨. 김경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건을 언론에 알릴 예정입니다.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푹 쉬십시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김경감이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증언이요. 그래야 합니다. 세상이 알아야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한국이 무엇을 했는지 말입니다. 밤이 됐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민주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 때문이라는 걸. 만약 한국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 건물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움직였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외교적 위험을 감수하고 작전을 펼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김경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국민이니까요. 어디에 있든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30년 해병대 경력, 저는 국가를 위해 싸웠습니다. 영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죠. 하지만 영국은 저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절차보다 생명을 택했어요.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자국민만이 아니었어요. 저도 구했습니다. 영국인인 저를, 한국과 아무 관계도 없는 저를 구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울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김태현 경감에게, 모든 경찰들에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제 조국이 하지 못한 일을 작은 나라 한국이 해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한국이 무엇을 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증언하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언할 시간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몸이 많이 회복됐어요. 링거를 빼고 정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있대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경감이 어제 알려줬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병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요. 오후 1시 저는 김경감이 준비해준 깨끗한 셔츠와 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회의실 앞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자들이었어요.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고 한국 기자들도 있었고 외국 기자들도 있었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앞에 테이블이 있었어요. 김경감이 제 옆에, 민준이 반대편에 앉았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김경감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김태현 경감입니다. 지난 사흘 전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서 합동작전으로 83명의 인질을 구조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했습니다. 오늘은 구조된 피해자 2분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먼저 트렌트 백스터 씨께서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트렌트 백스터입니다. 영국 출신이고 전직 해병대원입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한 달 전 투자회사의 보안자문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류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도착한 곳은 인신매매 조직의 사기 공장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주일간 갇혀서 하루 12시간씩 전화 사기를 강요당했어요. 저는 살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조국에 연락했지만 답은 없었어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왜 구조하지 않았습니까?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김경감을 바라봤어요. 한국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캄보디아까지 와서 작전을 펼쳤어요. 자국민뿐 아니라 저 같은 외국인까지 구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멈췄습니다. 저는 30년 군인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를 봤지만 이런 나라는 처음입니다. 한국은 절차보다 생명을 택했습니다.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자국 영토 내에서만 국민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경을 넘어서까지 책임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꽉 잡았어요. 이게 진짜 강한 나라입니다. 무기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나라가 강한 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들이 박수쳤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민준입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저도 사기를 당해 2달간 갇혀 있었어요. 포기했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저를 찾으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김경감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 증언이 전 세계로 보도될 겁니다. 그래야죠.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렌트 씨. 제가 더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병실 TV로 봤어요. CNN, BBC, 로이터,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국경 넘은 구조작전 성공. 83명 인질 구출, 한국 경찰 활약.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어요. 한국은 절차보다 생명을 택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준이 저를 바라봤어요. 세계가 알게 됐어요. 네, 이제 모두가 압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태극기가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그들은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절차가 아니라 생명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였죠. 저는 그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크기가 아니라 의지로 결정된다는 걸 말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체중도 늘었고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김경감이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요. 그 전에 한 곳에 들르시는 게 어떻습니까? 어디 말입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초청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가겠습니다. 이틀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도 있었고 플래카드도 있었죠. 환영합니다, 트렌트 백스터.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놀라웠어요. 고층 빌딩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차량들이었습니다. 서울은 처음이십니까? 네, 처음입니다. 어떻습니까? 놀랍습니다. 이렇게 현대적일 줄 몰랐어요. 김경감이 웃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5성급 호텔이었어요. 여기서 쉬십시오. 내일 행사가 있습니다. 무슨 행사입니까? 경찰청에서 감사패를 드립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넓은 강이었어요. 다리가 여러 개 놓여 있었고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서울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 덕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경감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경찰청으로 갔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입구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찰 고위 간부들, 정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트렌트 백스터 씨를 소개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경찰청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트렌트 백스터 씨 환영합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증언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감사패를 건넸어요. 이건 한국 경찰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저는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들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의무를 넘어섰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압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0년 군인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싸웠죠. 하지만 제 나라는 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경도 국적도 넘어서 사람을 구했어요. 이게 진짜 강한 나라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녁이 됐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한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그의 부모님이었죠. 트렌트 씨.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저를 껴안았어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지켜주셨다고 들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트렌트 씨가 용기를 주셨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웃고 이야기하고 눈물 흘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가 왜 강한지 말입니다. 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경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라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생명을 구하는 결단 때문이었죠.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런던의 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집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봤어요. 한국 관련 뉴스를 찾았습니다. 캄보디아 사건 이후 한국에 대한 보도가 많아졌어요. 한국 국제범죄조직 소탕 압장. 한국 경찰 베트남서 추가 구조작전. 기사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트렌트 씨, 저 김태연입니다. 김경감이었어요. 경감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십니까? 네, 덕분에 잘 지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베트남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추가로 47명을 구조했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트렌트 씨의 증언 덕분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서울의 하늘이 그리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초청장이 왔습니다. 국제범죄 예방 포럼이었어요. 서울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서울로 갔습니다. 포럼장에 도착했습니다. 큰 홀이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에 올랐어요.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트렌트 백스터입니다. 제 목소리가 홀에 울렸어요. 30년간 영국 해병대에 복무했습니다. 강함이란 무엇인지 배웠다고 생각했죠. 청중이 저를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강함을 몰랐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2달 전 저는 캄보디아에서 인질이 됐습니다. 제 조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답은 없었어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객석을 바라봤어요. 한국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외교적 위험을 감수하고 작전을 펼쳤어요. 자국민뿐 아니라 저 같은 외국인까지 구했습니다. 박수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생명이 절차보다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홀 전체가 숨죽였습니다. 저는 30년 군인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를 봤죠. 하지만 이런 나라는 처음입니다. 저는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무대 옆에 걸려 있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세계만큼 큽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무기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의지로 싸웠어요.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민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트렌트 씨, 정말 멋진 연설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민준.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을 쓸 겁니다. 이 이야기를 책으로 쓸 거예요.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민준이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날 밤 한강을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걸. 한 달 전 저는 죽음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작은 나라 한국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감사패를 꺼냈습니다. 경찰청에서 받은 것이었어요.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바람이 제 말을 실어 날랐습니다. 한강 위로, 서울 위로, 하늘 위로 날아갔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용기와 결단이 세상을 바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었습니다.